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K리그를 대표하는 두 팀, 전북현대와 FC서울이 아시아 축구 정복에 나섰습니다. 서울은 승리를, 전북은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아시아 챔피언스 8강 1차전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서울과 중국 산둥 루넝의 8강 1차전입니다. 전반 18분 박종희 크로스, 대안이 헤딩으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대안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 승리했던 서울이죠. 이번에도 그 공식이 이어질까요? 그러자 그 공식을 뒷받침하듯 전반 30분 추가골을 뽑아내는 박주영. 서울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그러나 잠시 후 산둥 루넝의 프리킥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아슬아슬한 리드를 지켜가던 후반 23분 쐐기골을 합작하는 대안과 아드리아노. 대안의 강박적인 힐패스, 그리고 아드리아노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아데바 콤비가 터진 서울, 다음 원정에서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4강에 진출합니다. 반면 전북은 상하이 상강과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상하이 원정길에 오른 전북은 특유의 공격력이 침묵했는데요. 원정 다득점 우선 원칙에 따라서 선제골이 절실했던 상황. 그러나 레오나르도의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는 등 운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득점 없이 비긴 전북. 2차전에서 패하거나 한 골 이상 허용하며 무승부를 거두면 4강 진출이 좌절되는 상황. 부담스러운 홈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승부 예측 위클리 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박광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스포츠24에는 첫 출연이시죠? 예, 좀 첫 출연이라서 살짝 긴장도 되고 하는데 또 이렇게 미녀 아나운서분과 함께해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말 K리그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의 빅매치가 펼쳐집니다. 선두 전북과 2위 서울의 경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서울 수원이 원래 슈퍼매치잖아요. 근데 전북과 서울의 경기가 요즘 더 화제를 많이 안고 있어요. 전북의 전, 그리고 서울을 보통 설이라고 많이 줄이거든요. 서울대를 설대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전설 매치라고 불리는데 아하. 이 경기가 올 시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두 팀이 전교 1등과 2등이에요. 그런데 3등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두 팀의 이번 경기가 사실상 올 시즌 선두 경쟁의 분수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전북이 서울을 압도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 3차례 맞대결을 모두 이겼습니다. 올 시즌에도 개막전 1대0 승리, 그리고 지난 7월 3대2 승리로 기세를 올렸는데요. 네. 이번 경기에서까지 전북이 이기면 서울과의 승점 차를 13점 차까지 벌릴 수 있거든요. 올 시즌 우승을 위한 8구 능선을 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2위 서울의 기세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네. 황선홍 감독 부임 후 최고의 흐름인데요. 초반 다소 삐끗했지만 황 감독의 스타일이 팀에 완벽히 녹아들면서 리그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의 주포 대안이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빠진다는 점입니다. 네. 대안이 최근 5경기 6골의 폭발적 공격력을 보여준 걸 감안하면 엄청난 손실인데요. 이 공백을 징계가 풀린 아드리아노와 박주영이 메울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희망적인 건 박주영 선수가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포함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고 있고요. 또 주중 아침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선홍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윤일록 선수도 최근 경기력이 아주 좋은데요. 최근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라 이번 경기에서도 활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강점은 전력 누수가 없다는 점이겠죠. 지난주 중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후반 몸 상태가 안 좋아 교체된 2호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가 출전 가능합니다. 네. 또 최근 5경기에서도 3승 2무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김보경, 이재성의 중원 듀오에 레오나르도, 로페즈가 건재하고 김신욱, 에두, 이동국까지 공격수들 역시 모두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최상의 전력으로 2위 서울과의 맞대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앞선 대결과 달리 황선홍 감독 체제가 안정된 뒤 첫 만남이라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선두 대결만큼이나 관심을 모으는 것이 바로 꼴찌 탈출 대결인데요. 최후의 수원FC와 11위 인천의 경기도 이번 주에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K리그 최하위와 11위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인데요. 최하위는 바로 강등되는 반면 11위는 힘겹게 플레이오프를 거친 챌린지 팀과 또 승부를 해야 돼서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현재 12위가 수원FC, 승점 23점이고요. 바로 위 11위가 인천인데 승점 24점, 겨우 승점 1점 차입니다. 이번 맞대결에서 수원FC가 인천을 이긴다고 가정하면 탈꼴찌가 가능하고 인천 입장에서도 수원FC를 반드시 꺾어야 향후 꼴찌 다툼에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네. 수원은 아쉬운 득점력이 그동안 발목을 잡았습니다. 올 시즌 팀 득점이 23골로 꼴찌입니다. 서울의 아데박 트리오의 득점보다도 적은 수치인데요. 팀 내 최다 득점자가 이승현 선수인데 4골일 정도로 스트라이커 부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은 올 시즌 롤러코스터 같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막 뒤 11경기 연속 무승, 4무 7패로 강등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다가 이후 기적 같은 반전을 이끌어냈습니다. 10경기에서 5승 3무 2패를 거두면서 중위권 진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다시 2무 4패로 추락했습니다. 군팀인 상주를 제외하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단 한 명도 전력 보강을 하지 못했고 반면에 11개 구단 중 가장 많은 9명을 이적이나 임대 등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인천은 케빈의 머리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케빈은 올 시즌 인천에서 가장 많은 8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 입장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이번 경기에서 케빈의 머리와 또 특급 조커 송시우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은 꼴찌 다툼에서 한층 유리해지는 만큼 그야말로 혈전을 예상해 봅니다. 네,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과연 수원FC가 꼴찌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인천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박광열 기자였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본격적으로 승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와 셀타 비고의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압도적인 경기로 개막전 승리를 거뒀다. 반면 셀타 비고는 승격팀에게 승격패를 당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 원정 5연패 중이라며 레알 마드리드의 낙승을 예상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맨시티는 2경기 6골을 몰아치며 리그 3부에 올라섰다. 지난 경기에서 힘겨운 첫 승을 거둔 웨스트햄을 상대로 연승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른 경기 한 줄 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레스터시티와 스완지의 경기는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홈팀의 승리를 예상했고요.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과 베르더 브레멘의 경기는 홈팀의 화력쇼가 펼쳐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르트문트와 마인츠의 경기는 안방에서 점유율 축구를 펼치는 홈팀의 승리를, 메렌글라트바흐와 레버쿠젠의 경기는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홈팀의 신승을 예측했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지난주 예측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6경기를 전망해 드렸는데요. 4경기 예상이 맞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토트넘과 맨유가 안방에서 승리했고 스페인에서는 바르셀로나와 세비야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리오올림픽이 낳은 최고의 순간, 바로 펜싱 박상영 선수의 짜릿한 역전 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삶에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준 할 수 있다의 주인공, 박상영 선수를 현장 인터뷰에서 만나보시죠. 막내 박상영은 펜싱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일단 심부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다. 아니요, 메달 지금 어머니가 들고 있을 텐데. 받아올까요? 네, 그래서 제가 목에 걸고 있다가 주머니에 넣지 않았어요? 아, 그런가?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들고 있는 거 없다. 약간 모자란. 대한민국 일단 최초 에페 금메달 리스트예요. 아직 뭐 최초라는 그런 타이틀에 제가 뿌듯하고 이렇게 의식은 안 되고요. 세계 랭킹 3위인 임례 선수한테 이제 그렇게 역전승을 거두고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됐다는 거에 또 자부심이 느끼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주문을 외우기 전까지 했었나요?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 못 했고요. 이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메달도 되게 최초였거든요. 그래서 은메달도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고생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길 수 있겠다는 것보다는 이기고 싶다, 할 수 있다. 뭐 소망, 그런 희망을 잡기 위해서 혼자 내린 주문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빵뜨 맞아요. 네, 팡트. 빵뜨기 있어요. 많이 하시네요. 길게 치든 생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딱 그 순간에 나온 건가요? 그거는 즉흥적으로 나왔어요. 단순하게 그런 동작을 하면 먹힐 것 같아서 그 동작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 할 수 있다라고 되뇌이는 그 장면 봤을 때는 좀 어땠나요? 부끄러웠어요. 왜요? 오글거렸어요. 그렇게 심하게 리액션을 그렇게 입모양을 그렇게 크게 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파이어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당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솔직하게요? 그만할까? 이런 생각. 포기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혼자 있을 때가 되게 뭐 나쁜 생각도 많이 들고 우울한 생각도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올림픽 뛰는 상상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뭐 올림픽에서 1등한 적도 있고 꿈에서 꿈에서. 네, 한 상관왕 뭐 하고 뭐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그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생각을 바꿨죠. 이제 즐기자, 원 없이 하고 오자. 그래야 저한테 또 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재밌는 놀이다,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 실제로 즐겼나요? 원 없이 즐겨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런 금불상이 있는 꿈을 좀 꾸셨다고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지금 처음 듣습니다. 꿈 얘기를 잘 안 해주셔서. 어머니 맞나요? 금불상이 박선수 품에 안기는 꿈을 꾸셨대요. 오. 부모님께 영상 어머니 저기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많이 애타고 저에게 이런 많이 위로가 되려고 힘이 되려고 계속 응원을 해주셨겠지만 저는 그게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많이 외면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잘 해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또 사랑한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박상혜형의 펜싱이란 뭔가요? 다 읽지 않은 재밌는 책? 다 읽지 않으면 그 뒷내용이 되게 궁금하고 또 생각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계속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펜싱을 다 알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이 궁금하고 또 그래서 또 설렘의 연속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내용이 그 책에서 나왔으면 아무래도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책은 재미없잖아요. 실패를 겪고 뭐 또 성공을 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한 그런 책일 것 같아요. 다음 대회에서는 과정보다 결과를 기대할 거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 자신 있어요. 네, 그럼요. 이런 지금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게 지금은 되게 영광이지만 한 달 뒤에는 사그라들 거고 1년 뒤에는 잊혀질 거고 4년 뒤에는 그게 다시 마음의 짐이 돼서 저에게 돌아올 텐데요. 그런 마음의 짐이 저에게 오더라도 무거워하지 않고 또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나아가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스포츠24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 흥미진진한 스포츠 소식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